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희입니다.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그 시간이 2024년 12월 22일입니다. 여러분 12월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다 아시죠? 아주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라도 어려운 판에 경제도 어렵고 개인 삶도 좀 척박한 상태에서 나라에 지금 병고가 생겼죠. 정치적인 이슈는 저는 좀 거두절미하고 하여간 우리가 평소 겪지 못하는 일을 겪고 있다. 근데 그 상황이 일반 기업에서도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렇다면 회사의 내부에 있는 특히 조직 문화의 관점에서 이 부분을 좀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의 영상을 좀 만들려고 이렇게 좀 녹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제가 그 블로그에 글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거는 좀 뭔가 지금 코멘트를 해야 될 것 같다. 물론 기본적으로 이 글에 대한 거는 오늘 영상도 마찬가지고요. 이 글에 대한 거는 정치적인 어떤 그 논평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평론이 아니고 회사가 위기에 직면을 했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돌이켜보면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특히 올해 12월에 12월 3일 날 이제 계엄이 선포되고 2시간 뒤에 계엄 의결이 해지가 가결이 된 거고 그러니까 다시 이제 그 처리한 거는 6시간 뒤란 말이에요. 아주 6시간 동안에 급박스러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 뒤돌아보면은 주요 어떤 그 시점마다 아주 변곡점이 있는데 그 변곡점이 극한적인 상황으로 가는 것을 막는 어떤 변곡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하고 같이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계엄 주동 세력과 회사 내에도 사내 정치 세력이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의 경영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세력.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정치로 치면은 이제 관료에 해당되는 게 있고 집권 세력이 또 있는 것처럼 회사도 사내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이들이 사라져도 회사는 돌아가요. 근데 이들이 있으면은 회사의 그 방향성이 이들의 의도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계엄을 원했던 세력이 있고 그들이 없어도 나랑 돌아가는데 계엄을 일으킨 세력은 자기의 의도대로 나라를 운영하고자 이와 같은 계엄을 선포한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반 회사도 사실은 가능하다. 그렇다면 회사든 나라든 저는 이제 회사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회사가 위기로 처할 수 있는 그런 그 방향으로 좀 가고자 하려는 그런 반동 또는 변곡점 이런 것이 있을 때 과연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저항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런 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저는 결론적으로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은 모든 구성원의 팔로십 발이다. 물론 국민에게는 애국심 아니면 준법 이러다 다 망해. 이러다 진짜 나라가 힘들어져 어려워져. 그럴 때 자신의 희생을 불구하고도 발휘하는 애국심 또는 준법정신 이런 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일반 회사에 있는 구성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신들은 우리 구성원들은 평시에 인식하지 못하고 있겠지만 회사의 위기가 봉착이 됐을 때 뭔가 발휘할 수 있는 힘, 그 힘이 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일상에서도 발휘했어야 돼요. 발휘하고 있어요. 근데 잘 못 느껴요. 근데 위기가 처했을 때는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뭔가 지각을 하면서 발휘하는 것이 바로 팔로십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야기는 정치평론이 아니고 팔로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해요. 이 팔로십은 나라든 회사든 특히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를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위기에 가지 않도록 만드는 힘의 근원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3일 날 하여간 변곡? 별난? 아니
특이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비상계엄이 있었고. 그런데 비상계엄을 주도했던 세력 입장에서는 결국은 처리가 됐단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그리고 지금 12월 22일인데 그 계엄에 선포하고 그 계엄에 주도했던 주도 세력들에 대한 지금 법적인 조치가 취해지고 있어요. 법정 구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이것을 주도했던 세력과 그 안에서도 어떤 영관급 또는 위관급 또는 직업군인들, 뭐 부사관급이겠죠. 이들 간에 뭔가 일치하지 않는 점이 발생이 됐다. 그 심지어는 비상계엄을 기획한 세력에 반대하는 영관급, 뭐 대령을 포함해서 그런 부분도 사실 발견이 된 겁니다. 지나 보니까 그러니까 모두 다 그 한 방향으로 착착착 가기보다는 그 안에 동조하는, 그러니까 계엄의 세력이 있지만 그 기획한 세력과는 조금 다른 결을 동조하는 그런 군인들도 있었다. 사실 비상계엄 조치의 그 행동을 움직이는 입장의 그 군인들 입장에서는 성간의 복종이니까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물론 법으로는 부당한 명령은 거부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현재 군인 입장에서는 상관의 스타급 사령관의 지시인데 나의 목줄 어떻게 보면 인사권을 갖고 있는 상관인데 내가 잘 아는 선배인데 대놓고 반대하기는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행위 자체는 이건 병곡이란 말이에요. 뭔가 이 평상과 다른 거란 말이에요. 이걸 하는 게 맞을까? 큰 고민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지휘관. 군인 입장에 보면 지휘관을 뺀 나머지는 지휘관의 부하이긴 하지만 지휘관에는 리더십 발휘가 필요하지만 구성원, 리더가 지휘관이 아닌 다른 군인들한테 필요한 건 사실은 복종도 있지만 팔로십 발휘예요. 그래서 팔로십은 리더가 아닌 모든 구성원, 군인을 포함해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사실 이번에서도 그게 발휘가 된 거예요. 팔로십이 발휘가 되지 않았다면 계엄을 주도한 세력대로 흘러갔을 겁니다. 근데 그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리고 명령을 내린 사람에 대한 팔로우 입장에서 올바른 팔로우십을 발휘한 거예요. 그래서 계엄이 성공하지 못한다고 저는 본 거고, 그러면 그 팔로우십이 뭐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팔로우십은 로버트 E. 켈리 교수란 분이 이걸 주창하신 거예요. 그래서 팔로우십에 대한 더 컨셉 오브 팔로우십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1988년도에 주창을 해요. 그 뒤부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팔로우십의 개념은 이 로버트 E. 켈리 교수가 주장하는 겁니다. 이분에 따르면 팔로우십은요, 자기 직무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문제 해결력, 주인의식, 열정, 그리고 이성적 비판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적 비판을 발휘해내는 게 어찌 보면은 팔로우십의 정점이에요. 가장 이상적인 팔로의 모습은 아닌 걸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사실 이건 이성적 비판은 내부 고발자 정신이에요. 이게 있다. 그런 팔로우십 발휘한 조직들이 결국은 고성과 조직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더라. 그래서 팔로우십이 이야기할 때는 순정, 복종 이게 아니라 아닌 걸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비판력, 내부 고발자 정신을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비상계엄권에서도 기획부터 주도했던 세력에게는 다른 군인들은 자신의 명령에 복종을 요구했겠지만 사실 군인 모두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심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상관의 지시에 대한 복종도 있지만 팔로우십 발휘를 제대로 한다면 그것은 안 됩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 얘기하는 것이 필요해요. 실질적으로 방척사령부에 있는 대령의 법무 담당이라고 법무 담당 책임자인 것 같아요. 성관위의 서버를 갖고 오는 것은 아니 된다. 법적으로 안 된다라고 부당하다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이성적 비판인 거죠.
뭐 내부 고발자 정신이라는 그거보다는 아닌 걸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를 발휘한 거죠. 그래서 서버가 실질적으로 방첩사령과 그 사령부까지 빼나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언론에 나온 거 보면은. 자, 이와 같이 비상계엄이 발동이 됐더라도 적법한 절차, 헌법이라든지 어떤 적법한 절차에서 벗어난 것을 시행하고자 할 때 이것을 아닌 것을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용기, 그 부분은 사실은 팔로십에 로버트 E. 켈리가 교수가 주장하는 팔로십에 사실은 가장 정점에 있는 거다. 이성적 비판력. 그래서 이게 작동됐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계엄이 의회에서 해제, 가결이 됐고 그리고 실제 계엄령을 발동했던 대통령 스스로도 6시간 뒤에 해지를 명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흘러온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다만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이 정상적인 삶에서 더 나빠지지 않는, 나빠지느냐 나빠지지 않느냐, 물론 결론은 모르겠어요. 계엄이 성공이 됐을 때 우리 삶이 나빠질지 좋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상적인 삶과 다른 변곡점을 맞이했다는 거죠. 그 경제적으로는 이미 위기를 겪고 있잖아요. 환율이 높아지고 있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고 주가는 150조 시장 가치가 날아갔고 근데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관점이 신용 등급사에서는 되게 안 좋게 보고 있고 그러면 국채 이자가 올라가고 그 이자 부담 증가분만큼은 국민의 세금으로 또 갚아야 되고 또 환율 방어를 위해서 국민연금이 들어가고 있고 성공하면 다행인데 실패하면은 국민연금이 그만큼 손실이 생기는 거죠. 그럼 국민연금액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정상적인 삶과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 거는 맞아요. 만약 성공이 됐다면. 지금은 이제 변곡점을 맞이했다면 또 한 번에 여기서 잘 위기 극복이 되면은 정상화로 돌아가겠죠. 어쨌거나 그것을 막는 일이 일단 생겼다. 그 용기 내서 이성적 비판을 한 그런 군인들이 있었다. 그래서 더 악화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비상계엄령 이전으로 지금 사실은 그 상태에는 머물러 있다. 이게 더 악화될지 더 나아질지는 누구도 몰라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상계엄이 성공을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 또는 뭐 좋은 쪽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거나 지금 같은 안 좋은 상황들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는 일이 사실은 군인으로부터 이성적 비판, 저는 이제 팔로시라고 부르는데 그게 발휘됐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에 대한 것을 바라볼 땐 두 가지로 나눠질 것 같아요. 정말 비상계엄의 성공을 원했던 기획, 주도했던 세력이 있고 그 현직 군인으로서 그와 같은 상관의 명령을 따랐지만 국가와 국민의 관점에서 뭔가 이성적인 비판을 갖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한 군인들도 있다. 그건 우리가 관찰 가능하잖아요. 국회 진입을 했던 그 보례장에 들어가고자 했던 군인들이 보였던 행위. 그 다음에 그 성관이를 접수하고 뭔가 서버를 끄집어내야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해야 됐던 군인. 그 두 가지만 놓고 봤을 때도 최초 세웠던 작전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회의사당에 더 추가로 진압하기 위해서 준비됐던 군인들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행동이 없던 것들.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이성적 비판이 작동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비상계엄 상태에서도 현직 군인들도 이성적 비판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포인트는 이겁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군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군인들도. 그러면 우리 직장인들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를 더 나빠지는 쪽 또는 위기로 가거나 위기가 더 나빠지는 것의 어떤 조치가 되지 않도록 용기를 내서 아닌 걸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과연 그럴 거냐 우리 회사가 지금. 당연히 회사에서는 리더와 경영진이
우리 구성원들에 대해서 회사의 충성심을 요구할 거예요. 뭐 자기들도 충성을 당연히 하겠죠. 그리고 자기들이 충성하는 것만큼 우리 구성원들도 회사에 대한 충성을 요구할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충성심은 저는 그겁니다. 개인의 성장도 바라는데 또 한편은 많은 구성원들은 회사의 성장을 원해요. 지속적인 성장은. 그 마음이 저는 충성심이라고 봐요. 특정한 개인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복종이 아니라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가 나만큼 소중히 생각하는 것, 나의 성장만큼 회사의 성장을 생각하고 나의 이익만큼 회사가 또 이익을 취해서 성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저는 그게 회사의 충성심이라고 생각은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는 당연히 리더십에 대한 발휘가 있어야 되고 구성원은 팔로십 발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버트 켈리가 얘기하는 팔로십은 전문성, 문제결력, 주인의식, 열정뿐만 아니라 이성적 비판력의 발휘예요. 계엄령 상태에서도 현직 군인이 상관의 명령을 고지곧대로 하지 않은 그 용기, 이성적 비판, 이러면 위헌 또는 법 규정에서 어긋나, 그리고 국가와 국민에게 뭔가 위해가 돼, 큰 손실이 이루어져, 그런 관점에서 그 명령 이행을 거부하거나 지금 태엽적인 그런 태도로 덜 수행하거나 이런 용기를 발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회사도 정말 나만큼 우리 회사의 성장을 원한다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리더와 경영진이 거기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고자 할 때, 결정을 내렸을 때 아닌 걸 아니라는 용기도 한번 발휘해 볼 필요는 없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사를 위기에서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위기에 처한 회사? 내가 그만두고 딴 데 가면 그만이지. 물론 국가의 국민은 지금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 국가를 버리고 다른 국민이 될 수는 없잖아요. 회사는 이 회사 벗어나면 나는 여기에 뭐 애사심이나 충성이 안 해도 돼. 그런 논리는 가능하지만 정말 내가 이 회사를 사랑하고 정말 좋아하고 이 회사의 성장을 내가 원한다면 회사가 그렇지 않은 방향 갈 때는 아닌 걸 아니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그게 바로 팔로십의 발휘이다. 근데 그 팔로십의 발휘는 잘 강조 안 하지만 이성적인 비판, 아닌 걸 아니라 용기, 그래서 팔로십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군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 직장인도, 그러니까 군인은 당연히 국가 국민에 대한 충성, 거기에 반할 때는 설령 상관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아닌 걸 아니라 얘기할 수 있는 주장, 그리고 그것에 거부할 수 있는 용기, 이런 것들이 요구한 것처럼 회사도 구성원들은 회사의 운명에 큰 영향을 주는 잘못된 어떤 위기로 빠질 수 있는, 회사의 성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이 내리고자 할 때, 내렸을 때 아닌 걸 아니라는 용기가 좀 필요하다. 그러면 이성적 비판, 우리 구성원들,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이 이성적 비판의 기준이 뭐냐? 이 부분이 이제 궁금할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 들어요. 회사에서 최고로 중시하는 것은 바로 핵심 가치예요. 즉 회사가 지향하는 미션, 그걸 달성하기 위한 10년 뒤쯤의 미래 이상적인 모습, 그걸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경영 목표가 있고, 이걸 달성하기 위한 열애 없이 모든 임직원들이 생각하고 행동할 때 판단의 기준을 삼는 핵심 가치가 마련되어 있다면, 이 부분 관점이 바로 저는 이성적 비판에 대한 발휘 기준이라고 봐요. 회사에서 정한 핵심 가치에 반한다면, 반한 행동을 하고 있다면, 회사가 지향하는 비전, 미션에 어긋난 것을 가고 있다면 아닌 걸 아니라는 그 용기가 필요하다. 팔로십 발휘는 발휘의 기준은 바로 이 점이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군인이 국가와 국민, 아니, 여기에 기준 둔다면 회사는 핵심 가치의 기준을 삼아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도 회사는 과연 핵심 가치를 잘 실천하고 있는가? 정말 중요시하고 있는가? 아니라면 회사의 위기가 왔을 때 그때만이라도 핵심 가치의 기준을 두고서 판단을 하자.
그게 바로 핵심 가치가 존재하는 이유고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핵심 가치가 중요하다면, 팔로십의 판단 기준이라면, 팔로십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핵심 가치든 팔로십이든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신규 입사자, 신입이든 경력이든, 그리고 승격자, 그리고 전 직원 대상으로 이와 같은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매년 신입사원 교육을 해요. 승격자 교육을 해요. 조직문에 대한 강조를 합니다. 왜? 중요한 거니까. 왜 중요하냐?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를 빠져들었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기 때문이에요. 직장에서 군인이든 일반 직장인이든 팔로십 발휘. 근데 회사에서라면 그 팔로십 발휘의 기준, 판단 기준, 이성적 비판의 판단 기준은 조직 문화 속에 있는 핵심 가치이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동안 말씀드린 핵심은 그거예요. 이와 관련된 교육들이 제가 있는데 이거는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고요. 자, 시국이 시국인 만큼 참 올 한 해가 다사다난합니다, 진짜. 자, 좀 더 그 발전된 나라, 그리고 우리 회사가 위기에 처해 있더라도 위기 극복을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 2025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저는 우리 HR 담당자 또는 조직 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분에게 당부라면은 2025년도는 직장인이라면은 우리 회사의 조직 문화에 있는 미션, 비전, 중장기 경영 전략, 그리고 그걸 달성하기 위한 핵심 가치, 이걸 사문하지 말고 진짜 일상에, 그리고 위기가 닥쳤을 때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동되도록 조직 문화에 대한 걸 조금 더 다시 한번 돌이켜보자. 그리고 교육 담당자라면, HR 담당자라면 신규 입사자, 승격자 교육, 조직 문화에 대한 교육을 할 때, 또는 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을 할 때 이 조직 문화의 핵심 가치를 강조하자. 모르면 알려주고, 중요성 못 느끼면 중요성 일깨워주고, 모르면 알려주고, 실천을 하도록 독려해보자. 그게 내년도의 우선순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계엄령 속에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팔로십을 발휘한 군인들, 아닌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옮긴 군인들이 결국 국가를 조금 더 위기로 빨려드는 것을 막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켜봤잖아요. 이제 회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팔로십을 발휘해보자. 그러려면 이에 대한 관심과 교육을 신경 쓰자.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